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JP가 상을 받았습니다. 육사에서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받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꺼냈네요. 어떤 내용일지 하나씩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육사의 화랑연병장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 수상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배움터였던 육군 사관학교는 젊은 날 의지를 세운 동지였으며 미래의 꿈을 설계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90살 졸수에 접어든 이 사람은 육사인의 명예와 긍지를 간직한 채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 노병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김기혁 교수님. 자, 육사 졸업하셨으니까 저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예, 참 우리 육사인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한 정말 자랑스러운 영예로운 육사인상입니다. 이제 개교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육사 총동창회 주관으로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했는데요. JP 외에 그 김재창 대장이라고 또 예비역 대장 한 분하고요. 이번에 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계신 그 이종명 예비역 대령 이렇게 세 분께서 오늘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분 받았는데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은 국가 안보와 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그러면 참 군인의 표상으로서 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 육사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역대 수상자 보니까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강제구 소령도 있네요. 네, 강제구 소령도 있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 포철 만들었던 분도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첫 번째로 당연히 들어가 계신데 저는 2004년도에 처음 이 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수상자였군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 조국 군대화부터 새마을 운동까지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 지금 우리 현재의 정치적 시각으로는 쿠데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을 뽑은 게 상당히 재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사 출신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씨를 어떻게 할까 개인적으로 궁금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에서 상당히 제가 흥미있게 보는 분은 최명신 장군인데요. 최명신 장군요. 기억납니다. 저분 강의를 그전에 한번 들었는데 6.25 때 그 인민군 그 공작 대장하고 자기가 뭐 단판을 벌여서 잡아온 이야기, 그다음에 그 적진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온 이야기, 적진에 들어가서 며칠을 굶고 작전하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서 딱 먹으면은 포만감 때문에 잠이 든답니다. 잡혀가는데 자기는 그때 그 잠을 안 자고 버텼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어른이 가장 위대한 거는 돌아가실 때 나를 월남 주월군 사령관 했지 않습니까? 주월 파병 용사들이 있는 병사무역에 묻어달라.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저는 저분하고 국립묘지에 묻힌 DJ하고 YS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들은 80평을 차지했는데 저분이 주월사령관 하면서 내린 명령 중에 부당해서 죽은 병사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병사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분은 동고동락한 부하한테 돌아갔고 두 분은 대전에 어떤 대통령 묘역이 있는데도 굳이 서울 현충원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최명신 사령관은 우리가 유격전, 게릴라전의 대가라 그럽니다. 6.25 전에는 그 제주도 및 태백산 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하셨고요. 6.25 전쟁 때는 적 후방에서 유격전을 전개했고요. 월남전에 가서는 또 게릴라전을 잘 수행했습니다. 강제구 소령은 제가 육사 다닐 때도 4년 동안 퍼레이드 할 때 꼭 강제구 동상 앞을 지나가면서 우로바를 하는데 그 전방에서 중대장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면 제구상을 받으면은 이 대위급 군인으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 제구상입니다. 그리고 육사에서는 강제구 선배를 본받기 위해서 항상 제구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구 의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수류탄이 던져졌고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부하를 생명을 구한다는 이게 말이 쉽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몸이 안 나가죠. 다른 데로 숨게 돼 있죠. 본능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육사의 상을 받으러 나왔을 때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물었고요.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의 청와대 회동까지 물었습니다. 이
노 정객은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불려서 거기 가서도 얘기하는 모양인데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떠나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 닥쳐서 해결이 안 돼. 또 여기 사과생도 못지않는 애국심을 흥해가지고 정치에 임해지기 바래. 조언을 해주신 게 있을까요? 있어요. 네. 사무사는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고 국가에 임하라고 그래. 어이, 사무사 써줘. 그때 아무 연락이 없어요. 계제가 되면 만나보고 싶어. 사무사라는 말을 혹시 모를까 좀 한자로 써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중국까지 친절하게 했네요. 박성국 국장, 예전에 현장 기자 때 취재했던 JP의 모습 보니까 여러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무사는 JP의 그 정치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인데 생각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정치는 그 허업이다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공적인 복무에 충실하고 자신은 무로 돌아간다 이런 그 철학관인데 오늘 또 이제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그 이제 기자들이 저기 물으니까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이 앞으로 또 어떻게 실제로 이어질지 또 이것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월 달 그 JP가 구순을 맞았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 반 총장이 당시에 이제 구순 생신 축하 서신을 보내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훗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25일부터 반기문 총장이 6일간의 일정으로 그 한국, 일본, 제주도의 그 제주 포럼 연설을 비롯해서 일정이 있거든요. 이 중에 27일부터 29일 사이는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 김종필 총리를 고향의 어른으로서 또 정계의 원로로서 만나 뵐지 그것이 현재 많은 정치적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자, 한 24시간 정도 서울에 머물 거라고 어저께 저희 뉴스탑10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JP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만남. 자, 정치적 함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떨까 기대도 하고 있고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